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이야기 한국사 29번째 시간 여러분 반갑습니다. JSA 정선아입니다. 오늘은요. 기록문화의 꽃 2탄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이어서 오늘은 조선 왕조에서 만든 의궤를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의궤라는 단어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기록문화유산이고요. 이 의궤를 직접 한 번이라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친구들이나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본 친구들은 아, 저게 의궤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 지금 오디오를 통해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이 의궤를 설명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 백문이불여일견 이거예요. 진짜 한번 보면 되는데. 예, 검색해주세요. 의궤. 예. 오늘 의궤가 우선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궤는요. 나라에서 진짜 중요한 의식이나 행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쥐어 찍어 놓으면 좋은데 그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과 그림으로 행사의 모든 순서와 모든 과정을 정리해 놓은 기록물입니다. 예를 들면요. 국가에서 특히 조선이라는 국가에서는요.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진짜 중요한 5가지의 행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왕의 죽음이라던가 제사라던가 외교 사절이 오는 거라던가 결혼이라던가 그쵸, 혼인 예식 이런 것들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기록으로 남겨놔야죠. 사진으로 찰칵찰칵 찍고 동영상으로 쫙 돌리면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화서의 화원들이 기가 막히게 그리는 겁니다. 전 과정을요. 그리고 설명을 죄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궤는요. 총천연 컬러풀 그림과 함께 글이 같이 존재하고요. 이 한 권만 있다면 지금도 궁궐에서 그 행사를 거의 비슷하게 고증해서 재현해낼 수 있는 대단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궤가 남아있다니까요. 우와,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역시 깜짝 놀래요. What? 어떻게 이게 남아있지? 어쩜 이렇게 자세하지? 완벽한 고증이 가능하겠는걸? 라고 해서 이 의궤를 기록문화유산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거행된 아주 중요한 여러 예식들의 앞뒤 전후 과정들을 쫙 기록해 놓은 이 책. 예를 들면 제목은 이렇게 붙이는 거죠. 결혼식이다. 그러면 가례 도감 의궤라고 하는 거예요. 가례가 바로 임금의 결혼식이거든요. 예, 이 가례라고 하는 것을 치른 그 임시관청 도감에서 의궤, 의식의 모든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남겨둔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결혼식, 장례식,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나라의 건축물과 관련된 공사 현장의 모든 기록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궤를 만드는 목적은 뭐겠어요? 바로 이 기록을 통해서 다음 의례 때, 다음 예식 때 이거를 참고하는 거고요. 그거를 모델로 삼는 것이고요. 조선왕조가 얼마나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되돌아보면서 나아가는 왕조인지 우리는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궤 역시 실록과 마찬가지로 한 부만 만들지는 않아요. 똑같은 그림을 화원들이 여러 개를 그립니다. 똑같은 의궤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요. 어람용 의궤라고 해서 국왕이 볼 수 있는 제일 잘 그리고 제일 좋은 종이에 제일 좋은 물감을 써서 만든 어람용 의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보관용이라고 해서 여러 권을 더 만들어서 혹시 모를 전란으로 인한 소실을 대비했다라는 겁니다. 궁궐에만 보관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예, 의궤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함으로써 이 의궤 역시 제대로 보존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의궤라고 하는 단어를 친구들한테 언제 혹시라도 들어봤니? 라고 물으면 이 친구들이 다 어느 사건을 얘기하느냐? 우리 이야기 한국사의 뒷부분 큰별 최태성 쌤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병인양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866년
고종 때죠. 병인년에 양요가 일어났어요.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조선의 천주교 탄압 사건, 즉 병인박해를 구실로 해서 프랑스의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이 7척의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로 진격해서 그만 상륙을 해버린 사건이 바로 병인양요죠. 그리고 강화도의 강화부를 점령해서 거의 한 달 정도 있다가 철수한 사건인데요. 이때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그쵸? 정족산성, 문수산성, 여기서 양원수, 한성근이 맞서 싸웠고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막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요. 이 프랑스가 병인양요 때 강화부를 점령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강화도에 있던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곳에 보관돼 있던 이 의궤를 약탈해 갑니다. 정조 때 만든 이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곳은 무엇이냐면 규장각의 보관 자료 가운데 주요 물품과 도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서민 강화도에 따로 만든 곳이었는데 이게 병인양요 때 털려버리는 거죠. 프랑스 군들은요, 당시 잘 몰랐다 그래요. 이거의 가치와 의미를. 하지만 막 칼라칼라칼라 총천연색인데다가 막 좋은 종이로 만들어졌고 뭔가 귀해 보이니까 싹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 보관돼 있었느냐?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 이거를 왕에게 기증했고요. 이것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보내졌어요. 그리고 쭉 거기에 보관이 돼 있던 것을 우리나라 출신의 박병선이라고 하는 여성 사학자가, 이분이 프랑스의 서지학자로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그때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의궤가 이곳에 보관돼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 간의 협상이 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미테랑 대통령만 김영삼 대통령이 만나고요. 2010년도에 5년 단위의 임대 방식으로 반환에 합의한 이후에 2011년 약탈된 지 145년 만에 영구 임대 방식으로 모두 반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그 의궤 297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큰 행사도 하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의궤 특별전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 박병선 박사의 노력과 몇십 년에 걸친 반환 협상 끝에 온 문화유산, 반환된 문화유산이 바로 이 외규장각 의궤, 조선왕조 의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처음에 1993년 9월에 대한민국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의궤 한 권을 보여주면서 반환할 의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의궤는 반환되지 않았고요. 아주 오랜 시간이 더 걸려 근 20년 가까이 협상이 진행된 뒤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의 정상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1년 결국 영구 임대 방식이긴 하지만 반환되게 됩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의궤가 드디어 우리 품으로 돌아왔는데요. 세계기록문화유산이자 왕실의 정말 중요한 모든 것을 기록한 그 의궤. 지금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 바로 검색창에 의궤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이미지를 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왕의 결혼, 장례, 심지어 정조가 수원에 세운 화성의 건축의 모든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벽돌을 쌓았고 여기는 얼만큼의 자재와 인력이 동원되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과 함께 그림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궤 지금 바로 눈으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 한국사 여러분과 함께 가는 쌤 JSA 정선아였습니다.